예, 앞서 뉴스연구소에서도 설명드렸습니다만 북한의 핵 위협이 커지면서 요사이 우리나라에서는 정치권을 중심으로 핵에 관한 논의가 한창이죠. 지금 뭐 미국의 해구산을 이제 강화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혀가는 거 아니냐, 뭐 요 정도 느낌으로 분위기를 전달드렸습니다만 이쯤에서 궁금증이 생깁니다. 북한뿐 아니라 러시아도 지금 전술핵 버튼 만지작거린다는데 전술핵은 뭔지, 전략핵은 또 뭔지, 그게 어디에 있고 우리는 어떤 상태인지 근본적인 궁금증들 짚어보지요.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서균열 명예교수 스튜디오에 나오셨어요. 어서 오십시오, 교수님. 네, 다시 와서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개념 정리부터 좀 하고 갈게요. 네. 전술핵, 전략핵 어떻게 다릅니까? 이게 그 정치 외교적인 표현이거든요. 항상 정치 외교는 애매모호하죠.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 됩니다. 전술핵이라고 하면 저위력이고요. 저위력, 위력이 작다. 작다고 하면 기본적으로 우리 머리에 박혀 있는 게 있잖아요. 네. 히로시마. 그것보다 작다. 그러니까 굳이 숫자를 빌린다면은 10킬로톤, 10,000톤 밑을 보시면 되는데 어떤 건 조금 커요. 그러니까 10,000톤 플러스 마이너스. 그럼 보시면 히로시마에 떨어진 그 리틀보이를 기준으로 보면 네. 그게 16킬로톤이었잖아요. 15 맞습니다. 15, 15, 16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럼 그거는 전술핵보다는 컸던 걸로 봐야 돼요? 지금 말한 전술핵은 커요. 왜냐면은요. 예. 작지만 도시 하나가 사라졌고 인구 거의 전부가 증발했잖아요. 그 정도 20만 명 되면 죽었죠. 네, 그거는 전술을 뛰어넘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어떻게 될까요? 부담이 생기죠. 그래서 웬만한 정신병자가 아니면 그 정도를 다시는 쓰지 못하죠. 왜냐하면 그 기록이 있기 때문에. 예. 그래서 그거는 조금 거북해요. 그러니까 그보다 작은 것. 아. 아주 작으면은 뭐 100톤짜리 아하. 핵 배낭 아이리스라고 하는 그 우리 옛날 연속극이 드라마. 있었어요. 네, 드라마 있었어요. 가고죠. 그게 바로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전술핵의 가장 낮은 단계인데 100톤도 아주 대단한 겁니다. 재래식 무기 최강이 10톤이에요. 10배죠. 그러면 그 배낭에 아이리스 드라마에서 요원이 배낭에 메고 있던 그, 네. 그 전술핵 그 맞아요. 정도로는 어느 정도 인명이 살상이 되는 거예요? 그게 터지면은 근데 이제 그 이제 효율의 문제인데요. 네. 지금 워낙 기술이 좋아가지고 그 정도가 터지더라도 기본적으로 10,000명 증발하고요. 그리고 이제 5만 명 정도가 이제 살상 오랜 시간에 걸쳐서 괴롭게 화상을 입거나 또는 머리가 빠지면서 방사성 물질을 흡수하게 되니까 암 걸리고 낙진 뭐, 예. 그렇죠. 그리고 이제 10년 있다가 여러 가지 갑상선암 뭐 알겠습니다. 여러분 정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살상력, 파괴력을 가지고 전술핵, 전략핵을 나누는 건데 우리가 히로시마 생각해 보세요. 히로시마에 떨어졌던 리틀보이 기준으로 요게 16킬로톤이었습니다. 20만 명 죽었습니다. 요거는 전술핵보다는 조금 더 큰 거. 맞습니다. 예, 얘는 전략핵 쪽으로 가깝다는 얘기고. 근접하는 거죠. 알겠습니다. 네. 지금 제가 이제 어떤 얘기를 예전에 들었냐면 1983년 칼 세이건이라는 과학자가 전 세계 핵무기의 1%만 터져도 지구가 멸망한다. 뭐 이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래서 세상에 도대체 핵무기가 전 세계에 얼마나 많으면 이런 거야? 이런 생각했는데 지금 얼마나 있는 거예요? 핵무기가? 칼 세이건이 있을 당시만 하더라도 냉전이었죠. 예. 그때 핵 경쟁, 군비 경쟁. 음. 그래서 가장 많았던 때가 6만 기가 넘었어요. 7만 기는 아니고요. 6만 기? 6만 기. 자, 1%면 어떻게 되죠? 600기죠. 예. 그렇죠? 그런데 그때는 굉장히 크게 만들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도시 정도는 쉽게 날아가는. 자, 그러면은 600기예요. 세계 대도시가 600개가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500만 이상이 600개가 안 돼요. 그러니까 그건 뭐냐면 일단 대도시 전부 증발시키면 그러니까 80년대만 해도 다 전략핵 어마어마하게 맞습니다. 큰 것들. 굉장히 예. 큰 것. 그러니까 너무 커가지고 쓸 수 없는 것. 그걸 예. 저기 바보 같은 것이죠. 아하. 그래서 이제 MAD 서로 미쳤다고 하죠. Mutually Assured 아니 Destruction. 근데 미사일을 쏴서 실어 나르지도 못할 만큼 큰 거를 왜 그렇게 만들어서 가지고 그러니까 있어요? 경쟁을 하다 보니 어떤 선을 넘어버린 이성을 넘어버린 거죠. 아. 비이성적인 거죠. 그래서 일단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핵 구름이 쌓이거든요. 네. 방사성 우리 저기 버섯금 아시죠? 예. 근데 이 태양을 가리게 되죠. 예. 그럼 어떻게 될까요? 핵 겨울이 와요. 음. 그러면 그것 때문에 핵 폭탄 때문이 아니고 핵 겨울 때문에 아. 동식물이 다 말라 죽죠.
죽죠. 공룡이 죽듯이 그렇습니다. 그렇게. 똑같아요. 그때 그 음. 핵 구름이 왔었거든요. 그때 핵은 물론 애스트로이드 그러니까 항성이. 알겠습니다. 그래서 1%만 터져도 인류가 멸망할 거다는 얘기를 그래서 했다. 그때는 이제 80년대 얘기고 교수님 그럼 지금 현재는 핵무기가 얼마나 있는 겁니까? 전 세계에. 많이 줄었어요. 예. 만기가 조금 넘는데 결국은 러시아가 가장 많고요. 5,600기 정도 그리고 나머지 5,000기 정도가 미국이고요. 그다음에는 이제 군소, 영국, 프랑스, 중국 그리고 아시죠? 이스라엘, 인도, 파키스탄, 북한. 그래서 만기가 조금 넘습니다. 많이 줄었죠. 그런데 문제는 히로시마급보다 굉장히 큰 것들이 아직도 많다는 거죠. 거기에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아직도 그중에 10% 정도 쓰면 똑같은 칼색은 똑같은 결론에 도달할 수가 있어요. 지금도 10%만 터지면 그렇죠. 인류 멸망이에요. 인류 멸망이 동식물 다 말라 죽어요. 그 말라 죽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주요 우리가 네, 그 네. 아프리카 어지를 칠 필요는 없어요. 예. 주요 도시를 때리게 되면은 현존하는 가장 강력한 핵무기는 러시아가 보유한 차르 bomba. 히로시마에 터졌던 리틀보이의 3,333배. 네. 한 번 터지면 4억 6천만 명 사망. 더 무서워요. 네. 얘기 들으니까. 물론 단순 계산이고요. 4억이 그건 이제 단순 계산이죠. 그리고 예. 그 인구가 전부 그냥 나 죽겠습니다 하고 그냥 있을까요? 그렇지 않죠. 방어로 들어갈 수도 있고. 그런데 일단 산술적으로는 그렇다는 건데 산술적으로. 문제는 그 리틀 꼬마라고 하는 건 정말 작았어요. 그 말 그대로. 근데 이거는 이제 정확한 계산은 원래 한 6,000배 정도, 7,000배로 계산을 했다가 투하하는 조종사가 사망을 하게 될 것 같으니까 절반으로 줄였어요. 절반 줄인 게 그거거든요. 줄인 게 이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의 조종사가 죽을 뻔했죠. 일단 떨어뜨리고 전속으로 폭격기가 갔는데요. 예. 흔들흔들 해가지고 난류 때문에 아시죠? 예. 그 폭격기가 떨어질 뻔했죠. 그러니까 그 당시 그 노바야 짐라야라는 데 떨어졌었는데 아주 그 오지죠. 근데 스웨덴의 유리창이 다 깨졌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건 무서운 무기죠. 그렇군요. 그 북한이 가지고 있는 핵무기는 그럼 어떤 것들로 지금 알고 계세요? 그건 참 제가 점쟁이가 아니라서 잘 모르겠는데요. 일단 알고 있는 걸 종합하면은 그 정도 크기는 아니고요. 예. 그리고 6차 실험 때는 제법 컸습니다. 우리는 폄하했지만은 500킬로톤까지 그러니까 50만 톤. 그럼 어떻게 되죠? 히로시마의 10배가 넘는 거죠. 그렇죠? 최소한 20배, 30배까지 될 수 있는데 그게 최선인데 아마 쓸 수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점점 작게 가볍게 만들었을 거라. 쓸 수 없다는 얘기는 미사일에 이걸 태워가지고 쏴야 네. 되는데 그걸 못하니까. 못해요. 왜냐하면 네. 몸집이 크거든요. 그러면 지금 핵실험, 7차 핵실험을 하는 건 그 무기를 실어서 쏘아 올리는 그걸 자꾸 연습하는 건 거죠? 되나 안 되나? 여태까지 올해 지금 오늘 새벽까지 해가지고 27기를 쐈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이제는 발사체는 충분해. 이제 얹히기만 하면 되거든. 이걸 이제 그 전 세계에다 방송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하는 거는 아주 작게, 그러니까 직경이 1m가 안 되고 높이도 뭐 그 정도. 그리고 이제 파괴력이 아까 말씀드렸던 히로시마급 밑으로 일단 그 정도 되면은 일단 한번 써볼까 하는 그런 유혹을 느끼게 되죠. 너무 크면 못 써요. 어차피 못 쓰죠. 부담스러워서 못 써요. 그렇죠. 왜냐하면 국제사회 그리고 이거는 제3차 대전의 단초가 될 수 있죠. 제3차 대전 단초가 되기 때문에. 못 그래서 쓰는 겁니다. 작게 히로시마보단 작게 부담스럽지 않은 정도로 실어서 쏘는 연습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하고 있는데 그것도 실전에는 못 쓰고 푸틴 지금 못 쓰잖아요. 못 써요. 2,000기가 있어요. 작은 게. 못 쓰잖아요. 러시아에 2,000개가 있어요. 맞아요. 작은 것만 해도 2,000기가 작은 있어요. 것만 해도. 큰 건 더 많고요. 예. 그런데 김정은이 그렇게 쏠 수 없죠. 그러니까 그래서 할 수 없이 핵 실험으로 되지 않은 기술적으로는 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벌써 1차 때 그거 위력 보여서 1차 핵 실험이 2006년에요. 예. 그거 왜 또 합니까? 그런데 겁주는 거군요. 국제사회가 이렇게 나오니 좋아 우리가 쏘진 못할지 모르지만 실험을 한번 보여줄게. 만탑산 우리 강토니까 한번 엎어버릴게.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책임이 있어요. 국제사회,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그렇게 그 김정은을 벼랑 끝으로 몬 건 우리 잘못이기도 하죠. 자, 이러면서 이제 우리 안에서도 핵 무장론이 나오는 겁니다. 이미 우리는 미국의 핵 우산 아래 있는데 그거보다 더 적극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다가 철수해버린 그 전술핵을 다시 배치하자는 주장도 있고, 아니다, 우리도 이 기회에 핵 무기를 개발해버리자라는 주장도 있고, 아니다, 미국이 필요시에만 우리한테 핵 공유시켜주는 정도가 아니라 핵 그 항공모함을 아예 한반도 인근에다가 상시 배치시켜달라, 이런 주장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세 가지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전술핵을 다시 1991년에 전부 다 철수했어요. 그걸 가져오면 선제 조건이 필요합니다. 우리 한반도 비핵화 포기. 그다음에 NPT라고 하는 사실은 핵 비확산 조약에서도 애매하지만 나와야 됩니다. 나와야죠. 그게 전제 조건. 그다음에 어떻게 되죠? 우리가 원한다고, 국민이 원한다고, 윤 대통령이 원한다고? 아닙니다. 바이든이 동의를 하고, 동의하죠. 그리고 의회의 인준을 받아야 되는 상원 하원 첩첩. 그리고 거기에 한 말이 있어요. 그 당시 그 미 국무부 지난 2월 달인가요? 한일 담당 부차관 보고관 누구였는지 기억은 안 나는데, 그때 모르긴 몰라도 한국 사람들이 미국의 핵 정책을 모르고 있다는 게 너무나 놀랍다. 아주 간단해요. 전술핵 배치는 안 되는 겁니다. 아, 그 얘기가 그 얘기예요? 그 얘기입니다.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 무지한 거예요. 아니면은 알고도 그렇게 했을 수도 있죠. 몰랐다면 무지한 거고요. 미국이 다른 나라의 전술핵 재배치는 절대 안 된다라고 하는 이유는 뭐예요? 보세요. 예. 세상에 돈으로 살 수 없는 게 몇 가지 있죠. 예. 그중에 하나가 핵입니다. 그 전술핵 하나가 기껏해야 500억이에요. 기껏해야. 우리나라 1년 예산, 국방 예산 50조 넘습니다. 그렇죠. 1000개를 살 수 있는데 문제는 돈으로 따지자면. 돈으로 따질 수가 없는 거죠. 안 팔아요. 자, 그러면 안 핵 팔아요. 공유라는 게 있어요. 좋습니다. 미군 기지 갖다 놓으면 그게 표적이 된다네요. 미국 사람 논리로. 그러면 왜 나토는 거기 다 갖다 놨나요? 독일에 갖다 놓고. 이해가 안 됩니다. 자, 그러면 항공모함이 거기 어디 공해상에 있어야 되겠죠? 네네. 좋습니다. 핵 단추를 누가 누르죠? 미국이 누르죠. 네, 바로 그겁니다. 아까 전자권도 우리 갖고 오지 못했습니다. 네. 윤 대통령이 누릴 수 있어요? 못 눌러요. 미국이 누르죠. 네. 그리고 합참사령관 세 사람이 누릅니다. 동시에. 그거 우리 거예요? 아니죠. 미국 거예요. 그러니까 핵은 다른 몇 가지 세상에 가질 수 없는 것처럼 우리가 가질 수가 없어요. 남의 거는 나눠 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뭐가 남죠? 우리 거를 개발하는 수밖에 없는 것이죠. 진짜 갖고 싶으면 우리가 맞아요. 버티려면 우리가 개발해야 된다. 우리가 개발하는 수밖에 없어. 그리고 그 나머지 전부 소모적인 논쟁이고요. 언어의 이유이고 지지도를 높이기 위한 그런 정쟁밖에 안 됩니다. 자, 그러면 핵을 아예 개발해서 우리가 가져버리자라는 건 현실성 있습니까? 있죠. 제가 여기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하면은요, 그 고백 성사를 12번째 하게 되는 건데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저위력이면 6개월, 실전 배치는 2년 정도가 되는데 문제는 그러기 전에 나라가 부르고 국민이 찾아야 돼요. 그런 어떤 시점이 있을 겁니다. 공론화가 되고 어떤 의견 수렴이 되고 그리고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자, 미국 뉴욕에 버섯구름이 피어오르는데 서울의 불바다를 구하기 위해서 미군이 항공모함 로널드 레이건호를 급파할 것인가? 자기 나라 본토에 버섯구름이 피어오른대요. 그 질문에 답을 하면 되는데요. 그래서 제가 늘 하는 게 60년 전에 케네디 대통령이 파리 왔을 때 드골이 한 말이 있죠. 파리가 불타는데 뉴욕이 불타는데 파리를 구할 것이냐. 케네디가 답을 못했죠. 그래서 이번에 저는 애석하지만은 바이든 대통령 왔을 때 윤 대통령이 그 말을 했어야 되는데 아마 안 했을지도 몰라요. 그러면 자, 우리 국민이 교수님. 수료해야 됩니다. 잠시만요. 지금 좀 결론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 2부로 넘어가서 1, 2분 정도만 더 이야기 진행해 보겠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2부 출발합니다. 서울대학교 서균열 교수와 함께 핵에 대한 궁금증 우리 풀고 있었는데요. 이야기가 꼬리에 꼬리를 물면서 2부까지 좀 넘어왔습니다. 서 교수님 시간 좀 더 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무슨 얘기를 하다 말았냐면 미국이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핵을 다른 나라로 보내는 거, 재배치하는 건 절대 허용 안 할 거다 이러셨어요. 그렇습니다. 일단 그거 좀 마무리 짓고 가죠. 절대 허용을 안 하는 이유는 뭔가? 첫 번째는 그 원자력 기술, 발전 기술도 그래요. 네. 핵무기 기술은 영토 밖을 못 나가게 하는 국무부의 정책이 있습니다. 이걸 이제
1, 2, 3 agreement 1, 2, 3 협약이라고 하는데 네. 그건 우리나라도 맺고 예. 사우디아라비아 전부 다 맺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맺고 있기 때문에 예. 못 나오는 것이고 거기에 더해 가지고 전술 핵이라고 하는 작은 핵, 작은 것이죠. 작은 것 좀 맵죠. 이게 재고가 없어요. 재고가 없어요. 그렇습니다. 더 만들지는 못하도록 돼 있으니까. 만들 시간이 필요하죠. 그렇지만 지금 미국이 우리 한반도 남한을 위해서 더 만들까요? 그건 아니죠. 그리고 NPT 탈퇴도 안 한 상태에서 못 그렇죠. 만들잖아요. 만들 수가 없습니다. 예, 그래서 예. 만들지도 못하니까 재고가 없다는 겁니다. 예. 절반은 나토의 절반은 본국에. 예. 그러니까 잠수함 또는 저기 로널드 레이건 항공모함 이렇게 그리고 중력 투하 이렇게 세 군데에 나눠져 있죠. 우리에게 올 여력이 없어요. 동맹이 우리만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그래서 교수님 보시기에는 100% 미국이 자기네 핵무기를 재배치해 주진 않는단 말씀이시고 않습니다. 결국 우리가 진짜로 갖고 싶으면 개발하는 수밖에 없단 말씀이신데 자체 개발. 그렇죠. 기술적으로는 된다고 하셨어요. 맞아요. 그런데 거기에 큰 걸림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우리가 좋아서 만드는 게 아니고요. 우리 국민적인 합의가 필요한 거죠. 자, 그러면 당장 경제 제재, 국제 제재가 들어올 텐데 이거를 극복하고 우리가 금모으기 했던 것처럼 네. 갈 거냐 아니면은 언젠가 적화 통일의 굴종에 들어갈 거냐. 아주 중대한. 그래서 저는 늘 한반도 핵시간은 25시다. 절체절명이다. 자, 결정을 내려야 되는 것이죠. 정리하겠습니다. 그러면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내 합의. 맞습니다. 우리 내 합의 없이는 그거를 할 수 없는 문제라는 그렇습니다. 그것을 말씀하셨고요. 자, 세 번째 질문 갑니다. 푸틴이 지금 전술핵 버튼을 만지작 거린다는 얘기는 계속 나오고 있는데 정말 쏠 수도 있다고 보세요? 아닙니다. 이게 그 병아리 놀이 치킨 게임이라 그러죠. 전속력으로 지금 오고 있습니다. 네. 바이든하고 푸틴은 분명히 밖으로 삐져나갈 겁니다. 그 이유는 간단해요. 핵폭탄은 제2차 세계대전을 종식시켰지만은요. 네. 이번에 쓰게 되면은 아무리 작은 전술 핵이라도 네. 3차 대전에 섬하게 됩니다. 서막이 된다. 네. 그게 중요한 거예요. 못 씁니다. 알겠습니다. 푸틴 못 쓸 것이다. 예, 핵 못 쓸 것이다. 여기까지. 시간은 부족한데 질문거리는 많아서 오늘 핵에 관한 기본적인 궁금증들 석윤열 교수와 함께 풀어봤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김현정의 뉴스. 김현정의 뉴스쇼는 시청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잊지 않으셨죠?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평일 아침 7시 20분 실시간 라이브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